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. 왜 참모 자산 매각 요구는 정치 공세가 아닌가? 1. 이 논란의 본질은 도덕성이 아니다. 정책 신뢰성의 붕괴 문제다.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인다. 또 내로남불이냐? 고위공직자 도덕성 문제 아니냐? 하지만 이건 도덕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. 핵심은 단 하나다. 정책을 설계,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의 경제적 이해 당사자라는 점. 이 순간부터 그 정책은 공익 정책이 아니라 이해충돌 정책이 된다. 이 왜 참모들부터 팔아라는 요구가 정당한가? 이번 요구를 한쪽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다. 이 단체가 문제 삼은 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다.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의 수혜자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. 실제 데이터가 말하는 구조. 대통령실 참모 28명 중 8명 다주택, 서울주택 보유자 중 3분의 1 실거주 의심, 일부 아파트, 10년간 최대 10억 이상 시세 차익. 이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 규제 확대, 세금 정책 변경, 매도 타이밍 압박을 한다?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린다. 저 사람들은 정책 방향을 남들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다. 이 순간 시장 신뢰는 끝이다. 3.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왜 결정적이냐? 이 논란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재명 본인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. 2020년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참으로 반가운 소식. 2022년 대선 필수 부동산 외엔 강제 매각 신탁. 2024년 총선 여야 모두 제도 도입 찬성. 즉 갑자기 나온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정당하다고 말해온 기준. 그 기준이 지금 자기 정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이다. 4. 왜 백지 신탁은 상징이 아니라 실질 정책인가?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. 다 팔라고 하면 유능한 사람이 공직 안 한다. 이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. 백지 신탁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이해관계 차단이다. 정책 설계자이면서 시장 수혜자, 규제 권한과 자산 가격,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저 사람들 집값 관리 정책으로 인식된다. 부동산 정책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, 공급, 세금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. 5. 이 논란이 정부의 진짜 위험한 이유. 이건 단기 악재가 아니다.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모든 부동산 정책에 다음 질문이 자동으로 붙는다. 이 정책 누군가의 집값에 유리한 거 아니야? 이 질문이 붙는 순간 시장은 안 믿고 국민은 안 따른다. 정책은 존재해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. 이게 정책 실패의 가장 위험한 단계다. 민수 오빠 최종 진단. 이 사안은 집 몇 채냐의 문제가 아니다. 정책 설계자가 그 정책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순간 그 정책은 이미 실패다. 마무리. 부동산 정책은 숫자로 성공하지 않는다. 규제로 성공하지도 않는다. 오직 하나. 저 사람들부터 팔았다. 이 신호가 있어야 국민이 믿는다. 이 요구는 공격이 아니라 정책 성공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.